친구들 안녕하세요. 광진구에서 기후변화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최가영 선생님이에요. 이번 기후변화 이야기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 정화식물을 이용해서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지구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4가지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째는 이상기후, 둘째는 해수면의 상승, 셋째는 생태계의 변화, 마지막으로는 질병과 전염병의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 중에 하나는 이상기후입니다. 그림을 보면 과거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올해 중국 남부 지역에는 2달째 이어지는 홍수로 수재민이 5천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죠. 이건 북극 지방의 이상 고온 현상이 올해 동아시아의 여름철에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경험을 했었죠. 폭우로 인한 비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아프리카의 차도호가 있습니다. 차도호는 세계 5대 호수에 들어갈 만큼 큰 호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인천을 합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하죠. 이 차도호가 극심한 가뭄으로 1973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많은 양의 물이 증발했고 이로 인해서 많은 기후 난민을 만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2번째는 해수면의 상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화면은 북극의 모습입니다. 1988년도와 2019년도의 빙하의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요. 나사에 따르면 북극 해빙 면적이 10년마다 13%씩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해수면의 상승으로 여러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남태평양의 투발루 공화국은 매년 5mm씩 바다에 잠겨서 앞으로 40년 이내에는 모든 국토가 물에 잠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나라가 아니더라도 해수면 상승은 인간의 거주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3번째 지구온난화로 인한 문제로는 생태계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알려져 왔어요. 현대 지금은 남부 지역에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아열대성 기후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2070년도에는 경기 북부 지역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친구들 우리나라의 물고기 중에 명태가 사라진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80년도와 2000년도에 우리나라의 해안의 어종 분포를 보면 따뜻한 물에 살았던 난류성 어종은 늘어나고 차가운 물에 사는 노가리나 명태 등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 4번째로는 질병과 전염병의 확산에 들 수 있어요. 과거보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지대가 낮은 곳에 온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서식했던 모기랑 질병 매개체들이 지대가 높은 곳까지 기온이 상승하면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수 온도가 상승할 경우 콜레라를 일으켰던 비브리오균의 농도가 증가했고요. 폭염에 의해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에너지 전략을 크게 4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대기 전력 차단입니다. 혹시 친구들 전기 흡혈기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기가 계속 빨아먹는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전기 흡혈기는 바로 대기 전력을 말해요.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두면 리모컨의 신호 대기 등이 낭비가 돼서 전기가 사용이 되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거나 자주 사용하는 제품은 멀티탭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이 이산화탄소는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이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가까운 곳은 부모님과 함께 운동 삼아 걸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먼 거리라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입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옷차림을 하고 에어컨의 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추울 때 수면 양말과 내복을 입고 난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 주는 게 에너지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번째는 분리배출입니다. 분리배출도 에너지 전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쓰레기가 버려지면 소각장으로 가거나 매립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소각장에서는 이산화탄소와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만들어지고요. 매립장에서는 땅속에 묻으면서 메탄가스가 나오게 됐었죠.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은 소각장이나 매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친구들이 알고 있는 플라스틱, 유리, 종이, 고철 이런 다양한 쓰레기를 쓰레기가 아닌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에 참여해 주세요. 혹시 친구들 분리배출의 간단한 상식을 알고 있으신가요? 첫째, 비운다. 두 번째, 깨끗이 헹군다. 세 번째, 분리하고 네 번째, 섞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혹시 친구들 집에서 벌써 참여하고 있는 집도 있을 텐데요. 앞서 말했던 4가지의 에너지 전략 방법을 실천한다면 유용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학교 또는 회사 그리고 집에서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후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주기로 집계를 해서 그 절감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있어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아파트의 관리비, 친구들은 교통비와 또는 맛있는 마트에서 간식을 사 먹을 때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양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숲이나 아니면 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데요. 이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서 먼지와 매연을 걸러주는 공기청정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숲은 우리에게 목재와 펄프, 그리고 버섯이나 약초 등 먹을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많은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럼 숲처럼 우리 집에 공기를 정화시킬 공기 정화 식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 체험을 하기 전에 우리 광진구의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선생님과 공기 정화 식물 바로 만들어 볼 건데요.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체험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공기 정화 식물은 바로 이 스칸디아 모스예요. 이 스칸디아 모스는 산타 할아버지를 끌고 다니는 루돌프인 술록이 먹는 이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촘촘한 표면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들이 부착이 돼서 공기를 정화시키기도 하고, 실내 습도에 따라서 모스가 습기를 흡수하고 또는 내놓는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제 공기 정화식물을 만들어 볼 준비물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칸디아 모스, 그리고 예쁜 나무 틀이 있네요. 그리고 목공풀과 나무 막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스칸디아 모스 액자를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친구들 중에 스칸디아 모스 액자를 만든 다음에 선생님, 물을 줘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스칸디아 모스는 채취를 하는 순간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주면 안 되겠죠. 만약에 스칸디아 모스를 만져봤더니 많이 푸석푸석 건조하다고 느껴진다면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 잠시 두면 스칸디아 모스가 알아서 물을 머금게 되겠죠. 또 스칸디아 모스를 봤을 때 솔방울이나 솔잎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골라서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소를 입힌 스칸디아 모스를 목공풀에 붙일 경우에 손에 묻어 나올 수 있으니 끝난 후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칸디아 모스를 붙여보도록 할 건데요. 맨 먼저 목공풀에 들어있는 비닐팩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가위로 잘랐죠? 그리고 아래에 선생님은 나무 틀 모양이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아랫부분에 목공풀을 짜서 넣어주시고요. 나무 막대로 얇게 펴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뿐만 아니라 나무 틀 옆면에도 목공풀이 묻도록 얇게 펴주세요. 자, 목공풀을 다 발랐으면 스칸디아 모스를 붙여볼 건데요. 스칸디아 모스를 보면 이렇게 몽글몽글한 부분이 머리가 될 거고, 아래에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윗부분만 친구들이 예쁘게 떼서 조금씩 스칸디아 모스를 떼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쪽부터 채워서 내려가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위쪽부터 채워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스칸디아 모스를 조금씩 친구들이 작게 쪼개서 붙이셔야지 좀 더 예쁘고 풍성하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스칸디아 모스를 넣은 액자를 만들어 봤죠? 지금 보면 스칸디아 모스가 옆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가위를 이용해서 조금씩 다듬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짠! 멋지게 완성이 됐나요? 또는 친구들이 비어있는 나무 액자에 비어있는 곳에다가 알록달록 색깔을 입혀보아서 나만의 액자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친구들과 OX 퀴즈를 해볼 텐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해주세요. 1번 문제 갈까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O가 되겠죠? 온도가 상승하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기 코드를 꽂아 놓으면 에너지가 절약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X가 되겠죠? 친구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두면 어떻게 됐어요? 리모컨의 신호 때문에 낭비되는 전기, 대기 전력이 있다라고 했었죠. 오늘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작은 화분이라도 놓아두면 훨씬 더 집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기후변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안녕.